사이다팀의 분석 시스템은 7가지 이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조합 픽을 멤버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다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멤버방분들의 적중 인증입니다. 치토스 회원님, 청색 거성 회원님, 금수강산 회원님 인증 감사드립니다. 적중하신 멤버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무료 멤버방에서 모든 경기 핸디캡 및 언오버 최종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사이다팀의 최종 픽 문의는 아래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6월 26일 국내 야구 5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홈팀 두산베어스 대 원정팀 SSG 랜더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두산베어스는 콜 어비는 올 시즌 비교적 큰 기복을 보이고 있다. 시즌 14경기에 등판해 5승 7패 평균 자책점 4.86, 이닝당 출루 허용률 1.38을 기록 중인 그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의 투구 내용은 소위 퐁당퐁당 피칭의 전형을 보여준다. 6월 10일 하나전에서 6이닝 1실점, 5월 23일 NC전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에이스의 면모를 과시했지만 가장 최근 등판인 6월 17일 삼성전에서는 2.2이닝 동안 무려 13개의 안타를 맞으며 8실점하는 최악의 투구로 무너졌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통산 9이닝당 볼넷 허용이 2.16에 불과했던 빅리그 시절과 달리 올 시즌 KBO에서는 9이닝당 볼넷이 4.38개에 달하며 리그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12개의 몸에 맞는 공 역시 리그 1위로 이는 단순히 스트라이크 존 적응 문제를 넘어 제구력 자체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음을 시사한다. 그의 투구 메커니즘 혹은 심리 상태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기복은 그의 투구 모델이 지닌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어비는 압도적인 구위로 타자를 윽박지르기보다 정교한 제구를 바탕으로 맞춰 잡는 유형의 투수다. 그러나 제구가 흔들리자 그의 생존 공식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제구 난조로 불리한 볼 카운트에 몰리면서 어쩔 수 없이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공을 던져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이는 삼성전에서 나타난 대량 안타 허용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 그의 주무기인 싱커와 커브가 우타자에게 얼마나 정교하게 구사되느냐가 이번 등판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다. 개막전이었던 SSG를 상대로 한 지난 맞대결에서도 제구력이 말을 듣지 않았다. 반면 원정팀 SSG 랜더스는 김건우는 높은 잠재력과 뚜렷한 약점을 동시에 지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유형의 경험이 적은 신예 투수다. 그는 올 시즌 데뷔 이후 가장 많은 27경기에 등판해 2승 3패 평균 자책점 4.58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6월 4일 삼성전에서는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5개의 탈삼진을 솎아내며 데뷔 첫 선발승을 거두는 인상적인 투구를 펼쳤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약점은 제구력 불안이다. 이로 인해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고 조기 강판되는 경우가 잦았다. 최근 등판 기록을 보면 2.1이닝, 3.1이닝, 2.2이닝 등 5회를 채우지 못한 경기가 대부분이며 제구가 문제였다는 평가가 반복적으로 따라붙는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극단적인 좌우 타자 상대 편차다. 그는 올 시즌 우타자를 상대로는 평균 자책점 2.51, 피안타율 0.176이라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좌타자에게는 평균 자책점 11.29, 피안타율 0.394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약점을 넘어 사실상 좌타자를 상대로는 정상적인 투구가 불가능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결국 두산의 좌타 라인, 특히 김재환과 같은 핵심 타자를 상대로 어떤 투구 패턴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우천으로 빠르게 경기 결과가 나온 것이 오히려 불펜 소모가 없었던 SSG에겐 힘이 될 수 있고 하루 더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이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쪽은 SSG가 될 것으로 보인다. SSG가 지난 경기의 아쉬움을 털어내며 시리즈를 동률로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선발 맞대결에서는 양팀 모두 제구력 불안으로 인한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SSG 타선이 먼저 변수를 만들며 리드할 수 있을 것이고 필승조 불펜 싸움에서는 SSG도 밀리지 않는다. SSG 랜더스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홈팀 삼성 라이온즈 대 원정팀 한화 이글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삼성 라이온즈는 가라비토가 첫 선을 보인다. 평균 150km를 넘나드는 강력한 직구를 주무기로 하는 우한 파이어볼러다. 여기에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간간히 섞어 던지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빠른 공의 위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투구수를 많게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투구 패턴이 이어진다면 이닝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불안정한 불펜 투수들이 변수를 내줄 가능성을 높인다. 지난 경기에서는 일찍이 분위기를 잡으며 변수를 내주지 않았지만 최근 필승조들은 접전 상황에서 꾸준하게 장타를 내주며 고전해왔다. 중심 타선의 활약과 함께 경기 초반부터 상대의 실책이 연이어 나오며 편하게 경기를 잡아낼 수 있었다. 이번 경기에서도 비교적 자신 있는 문동주를 상대하기 때문에 지난 경기의 흐름을 이어가려 할 것이다. 다만 하위 타선으로 갈수록 낮은 변화구에 고전했고 상위 타선이 활약하더라도 빠른 볼엔 열세가 있는 박병호가 현재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지난 경기와 대비해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원정팀 하나 이글스는 문동주가 아직 아쉬운 요소들이 많지만 여전히 강한 구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비교적 자신이 있는 삼성 타선을 상대하기 때문에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인 승부를 통해 주도권을 잡고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커브, 슬라이더를 통해 타이밍을 뺏고 있으며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고 상대의 노림수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지난 경기와 대비해 삼성의 중심 타선에게 정타를 쉽게 내주지 않으며 필승조가 나설 흐름을 만들 것이다. 어려운 상황 속 김기중이 3.1이닝을 투구해준 것은 이번 경기 마운드 운영에 큰 숨통을 트이게 해준 요소다. 많은 득점을 올리지 못했지만 최은성이 장타를 기록했고 경기 막바지엔 정타도 덜어 나왔다. 첫 상대하는 가라비토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유형이 익숙한 리베라토와 함께 문현빈, 이진영 등이 다시금 활약하기 시작하며 지난 경기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야수들이 수비에서의 집중력을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며 긴 휴식으로 인해 떨어진 타격감도 조금은 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긴 휴식이 하나에게 오히려 독이 됐다. 하지만 이를 빠르게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선발 맞대결에서 하나가 크게 밀리지 않을 것이고 접전 상황에서 불펜 싸움으로 간다면 경기 후반 강세는 하나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작은 변수 하나가 판도를 가를 것이다. 하나 이글스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홈팀 NC 다이노스 대 원정팀 롯데 자이언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NC 다이노스는 감보아와 정반대 유형의 투수인 자완 최성영을 선발로 예고했다. 2025 시즌 17경기에 등판해 2승 2패 평균 자책점 5.34를 기록 중인 그는 선발과 불펜을 오가는 스윙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리고 선발 등판했던 5월 2일 롯데전에서 5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던 기억은 NC 벤치에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이다. 평균 구속이 138km에 불과한 패스트볼의 약점을 상쇄하기 위해 체인지업과 슬라이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타자에게 등을 보일 정도로 몸을 비트는 특유의 투구폼으로 공의 출처를 최대한 숨긴다. 그의 가치는 구위가 아닌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능력에서 나온다. 상대의 강한 우타 라인에겐 비교적 고전할 수 있으나 최성영을 오프너로 활용하고 불펜 싸움으로 끌고 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지난 경기에서도 롯데의 강한 타선에게 정타를 쉽게 내주지 않았다. 반면 원정팀 롯데자이언츠는 늦게 합류한 감보아가 초반부터 있었듯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감보아의 진정한 가치는 놀라운 적응력에서 드러난다. 그는 데뷔 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곧바로 문제의 투구 루틴을 수정했다. 이러한 빠른 변화는 팀 동료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그의 성실한 태도와 학습 능력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평균 152km, 최고 159km에 달하는 포심 패스트볼이다. 이는 단순한 구속을 넘어 타자들이 체감하는 위력을 극대화하는 세부 수치를 지녔다. 강한 우타 라인을 갖춘 NC 타선을 상대로도 적극적인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힘으로 몰아붙였을 때 정타를 내줄 변수는 존재한다. 필승조가 나설 수 있다면 불펜이 버텨내지 못했던 지난 경기와 대비해 안정적인 경기 후반을 보낼 수 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NC가 지난 경기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발 맞대결에서 최성영이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더라도 타선의 활약과 더불어 주도권 싸움을 뺏기지 않고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감보아가 활약을 이어갔을 때 타선이 빠르게 활약하는 것이 중요한 롯데의 입장이다. NC 다이노스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홈팀 KT 위즈 대 원정팀 LG 트윈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KT 위즈는 소영준이 부상 복귀 이후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주무기는 평균 140km 초중반의 투심 패스트볼과 커터를 활용한 땅볼 유도 능력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77.2이닝 동안 단 3개의 피홈런만을 허용하며 뛰어난 장타 억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이닝 소화와 대비해
정타 허용 비율이 늘어나며 실점이 많아지거나 변수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수술 이후 누적된 피로로 인한 제구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으며 오늘 경기력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KT 타선은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영봉패를 당하는 등 침묵할 때도 있었지만 21일 NC전에서는 8회에만 대거 득점하며 7대5 역전승을 거뒀고 24일 LG전에서도 5점을 뽑아내며 승리했습니다. 중심 타선에서 안현민이 활약해줄 땐 득점 루트가 다양해지고 상대에게 강한 압박을 줍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선수들의 기복이 이어지다 보니 안현민과 상대하지 않았을 때 고전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임창규 또한 이를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에 득점을 자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원정팀 LG 트윈스는 임창규는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14경기에 등판해 8승 2패, 평균 자책점 2.61이라는 리그 최상위권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는 최고 144km의 패스트볼과 100km 전후의 느린 커브, 그리고 날카로운 체인지업을 섞어 타자들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고 있습니다. 구속이 빠르지 않더라도 피칭 디자인을 통해 타이밍을 쉽게 뺏기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했던 불펜이 비교적 부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루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불펜 소모가 많았던 지난 경기의 어려움을 피해낸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임창규가 긴 이닝을 소화해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불펜 투수들의 경기 후반 변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2번이나 영봉패를 당했으며 24일 KT전에서는 8안타 5사사구를 얻고도 단 1점도 뽑지 못하는 극심한 득점권 가뭄을 보였습니다. 중심 타선인 오스틴, 문보경, 박동원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으며 메가 트윈스포라 불리던 장타를 통한 득점 루트도 막혔습니다.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홍창기의 부상 공백 이후 상위 타선의 활약이 꾸준하지 못하며 전체적인 타선 연결이 부족해졌습니다. 소영준의 낮은 변화구에 고전하기 시작한다면 장타를 생성하지 못한 채 끌려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LG가 타선의 열세에도 임창규의 활약을 바탕으로 리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두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LG 입장에서는 하루 휴식을 취한 이후 총력을 다해 경기를 잡아내려 할 것입니다. 타선의 열세가 이어진다면 어려워지겠지만 필승조가 다시금 활약해주며 접전 상황에서 먼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LG 트윈스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5번째 경기는 홈팀 키움히어로즈 대 원정팀 기아 타이거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키움히어로즈는 하영민은 시즌 평균 자책점 4.88을 기록하며 기복 있는 시즌을 보내고 있다. 하영민의 강점은 높은 구종 가치를 자랑하는 포크볼과 고속 커터성 슬라이더에 있다. 이 두 가지 결정구가 예리하게 제구되는 날에는 리그 어떤 타선도 압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제구가 흔들릴 경우 장타 허용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 결국 변화구 공략에 일가견이 있는 베테랑 최영우와의 승부가 관건이다. 기아를 상대했던 지난 맞대결에서도 피홈런 하나가 결정적이었다. 그리고 접전 상황이 이어진다면 필승조가 두텁지 못한 키움 입장에서는 마운드 주도권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 주요 공격 지표에서 모두 리그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특정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마저도 꾸준하지 못하다. 그나마 송성문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를 뒷받침해줄 선수들이 부족하니 선두타자로 나서 꾸준함을 보여주더라도 득점 루트가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 상대의 오프너를 상대하기에 경기 초반 주도권이 중요한데 상대의 실투를 공략해 장타를 기록해줄 선수도 마땅치 않다. 반면 원정팀 기아 타이거즈는 내일이 휴식을 취한 자리에 김건국이 오프너로 나선다. 불펜데이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필승조가 안정적으로 버텨주고 있으며 불펜 싸움에서의 자신감은 있다. 김건국은 빠른 구속보다는 제구를 바탕으로 맞춰 잡는 유형의 투수로 타순이 한 바퀴 이상 돌았을 때 공략당할 위험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12이닝만큼은 막아내기 위해 시작부터 전력 피칭을 할 것이고 실점을 최소화한다면 팀의 리드 확률은 높아진다.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의 호성적을 거뒀으며 6월팀 홈런 2위, 팀 OPS 2위를 기록하며 타선의 파괴력을 입증하고 있다. 주축 선수가 크게 빠진 상황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결과라 어느 때보다 상승세 분위기가 이어진다. 최영우는 여전히 4번 타선에서 제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하위 타선에서도 장타를 통해 변수를 만들어주며 어느 한 선수에게 높은 의존도가 나오지 않는다. 상대의 실투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변화구 제구력에 기복이 있는 하영민을 상대로도 장타를 통해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기아가 지난 경기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발 맞대결에서 김건국이 일찍이 물러나겠지만 불펜 투수들이 버텨주며 타선이 활약하는 이상적인 구도가 이어질 것이다. 키움 입장에서는 타선의 활약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아 타이거즈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사이다 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